하나 좀 추가로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이 대통령이 이제 광주광역시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남, 광주, 무안,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에서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까지 다 해서 이제 TF팀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조금 밝혔는데 이 사안을 다 떠나서 이 모든 행보가 어쨌든 저희가 똑같은 항상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지방선거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고 조심스럽다면 그렇다면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주요 인선에서 호남 출신이 지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호남을 좀 달래려는 심리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시각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광주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저렇게 장시간 그 시간을 할애한 것은 사실 뭐 지지 기반이 확실한 광주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한 것은 역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부까지 아우르는 호남 민심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총리로 이낙연 전 전라남도 지사를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비서실장에 전남 출신의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죠. 그것은 결국에는 정권의 가장 핵심 포스트에 모두 호남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그 정치적 배경을 든든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가졌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를 약간 거꾸로 했죠. 국무총리를 뭐 사실상 서울 출신의 김민석, 그렇죠. 또 뭐 충남 출신의 강훈식, 뭐 이렇게 해서 호남이 보기에는 우리가 대주주인데 왜 우리한테 지분을 하나도 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분을 주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측면에서 어제 가서 장시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어제 뭐 대통령께서는 쉬운 어투로 그리고 쉬운 단어, 쉬운 논리로 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기부대 양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무안으로 옮긴다는 건데 그렇죠. 또 무안에서는 대구 경북 그 통합신공항과 달리 무안은 군공항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는 것인데 어제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안의 핵심을 모른 채 그냥 변죽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냥 변죽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기부대 양여가 결코 쉽지 않고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재정을 넣으려고 해도 여러 재정관계법상 국가가 이 돈을 넣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어제 아주 쉽게 말하면서 뭐 다 되는 양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전형적인 단순한 논리죠. 굉장히 모든 사안을 단순화해서 쉽게 됩니다. 믿으세요. 다 갑니다. 이렇게요? 뭐 이렇게 네.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꿈을 쉽게 주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 희망 고문이 돼서 실행은 되지 않는데 광주공항 이전이 엄청나게 오래 끈 겁니다. 대구공항 이전도 엄청나게 오래 끈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굉장히 또 단순화해서 이렇게 또 희망 고문을 해버리면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뭐 호남 지역민들이 그냥 또 속아서 표를 주겠죠.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갈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거짓말, 희망 고문인 걸 알면 총선쯤에는 호남 민심도 아마 들썩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뭐 재판 미루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데 그런 것이 한꺼번에 돌출될 수 있다. 아주 정권은 이러한 조심성이 별로 없는데 한꺼번에 폭풍우가 밀려오면 감당 못할 쓰나미가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들이 다 내년 지방선거와 분명히 연결돼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지금 돈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정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억지로 추진하는 것들도 그렇고 내란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네.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공항 문제 등도 그런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위원님과 조금 다른 의견이
과연 호남 민심이 들썩거릴 것인가 안 해줬다라고 해서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이게 투표로 크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들썩거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표는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호남 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정말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썩거리셔야 광주도 개발되고요. 무안도 개발되고요. 호남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호남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지지해주지 네. 않아도 어차피 찍을 거니까 확보된 표니까 그렇지만 이제 호남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시민들께서 바뀌어주셔야 호남이 더 나은 호남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을 할 때 당시에 성남시의 제1공단이라고 있어요.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 방식을 하면서 대장동의 용적료를 무리하게 줬고 이때 당시 이익들이 뭐 상당수가 다 개발사들에게 넘어갔다. 성남시로 포함되지 않고. 근데 지금도 방금 굉장히 무리한 개발 방식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을. 네. 근데 이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해낼 수도 있다. 네, 성남시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냈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성남시에서 이런 무리한 개발 방식들로 부작용이 이만큼 컸다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에요. 성남시장이 아니라. 그렇죠. 예,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진짜 더 무리한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40%대다. 다행히 이재명 지지율보다는 높지 않잖아요. 네. 이거 왜일까요? 어차피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들이 37, 8%인데요. 고정 지지층들이. 그나마 이게 40%대뿐이 안 나온 거는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목소리를 계속 국민의힘이 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여러 방면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한 게 지금 핵심 쟁점 하나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업무 분담하셔야 돼요. 이 107분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여당에서 막 정책도 쏟아부을 것이고 뭐 인사도 쏟아부을 것이고 할 건데 하나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께 더 알릴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힘껏 이야기하셔야 된다. 하루 24시간이면 20시간씩 떠드셔야 돼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래야 레거시 미디어에서 한번 다뤄줄까 말까이니 네. 정말로 끝없이 국민들께 알리려는 노력이라도 해라.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